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교실 또는 학교 환경에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를 얼른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이 디렉션에서 사회정서학습을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웰리스 향상.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사회정서학습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서 다루었습니다. 미국 내 가장 최신 트렌드는 마인드풀리스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는데, 요것과 더불어 트라우마에 정통한 활동들을 아이들의 웰리스 또는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보다 30년 늦게 사회정서학습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는데 마인드풀리스 활동과 트라우마에 정통한 활동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회복 탄력성 길러주는데 작년에 인천교육청에 제안드렸던 개발에 반응했던 이 활동들이 이 트라우마에 정통한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까 봤죠. 삶에 있어서 잠재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맞닥뜨린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물론 필요하지만 잠재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경과학화 측면에서 장기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는. 자, 그래서 어, 마인드 저희가 교육 사회정서학습 도입이 미국에 비해서 30년도 격차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격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가장 어, 현재 반영하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 교육에 반영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인드풀리스와 트라우마에 정통한 활동을 반영을 했을 때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했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고 하죠. 에이스 경험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트라우마에 정통한 어떤 활동을 반영한 사회정서 학습을 아이들이 경험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어, 토대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처나 결핍의 어떤 치유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아이들 웰리스 향상에 에, 마인드풀리스와 트라우마의 정통 활동을 반영할 것을 저는 지금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웰리스가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교권 침해 이슈로 모두가 힘드셨을 텐데 이제 지난해 전교조에서 조사했던 어, 교사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 소진 호소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이 소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소진은 어, 이제 학생들에게 그 학업 성취도 악화와 질 낮은 동기부여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인과가 바로 따라옵니다. 2021년 연구인데요.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죠. 당연히 추정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 선생님들이 번아웃에 어떤 번아웃 상태에 있게 되면 그것이 그거 인과적 결과물이 아이들에게 곧바로 미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 교사의 웰리스를 향상하는 측면의 사회정서학습도 보급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솔루션으로 저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요. 그 회복 탄력성에 관련해서 가장 정통한 신경과학 연구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헬시 마인드 연구소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웰빙에 도달하려면 신경과학적으로 네 가지 신경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레질리언스 서킷이다. 두 번째가 긍정적 관점 서킷, 세 번째가 집중력 서킷. 어, 그리고 네 번째가 제너러시티, 관대함 서킷. 그런데 이 레질리언스 서킷은요. 사회정서학습에 있어서 아이들 어, 네 번째 R로서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필요한 결국 웰빙을 실현하려면 누구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제 행복 회로인 거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경 회로인 거죠. 근데 요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리차드 데이비슨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한 6천 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대 초반에 시작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시작해도 좋죠. 근데 제가 대학 아이들 만나잖아요. 20대 초반에 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수업에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사 마음 돌봄과 사회정서 학습의 공통 모듈로 이런 레질리언스 활동들을 좀 반영을 하면 선생님들이 따로 사회정서 학습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사회정서 학습, 나의 어떤 마음 돌봄이 회복 탄력성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업에서 아이들과 사회정서학습 공통 모듈로서 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대응하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작년에 이제 광주에서는 제가 이 사회정서학습 이렇게 교실 도입을 할 때 이제 한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접근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 웰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것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들 지금까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정서 학습이 정말 지금 이 미국의 카이셀의 입장에 따른 도입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품, 그러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이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성품, 그리고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빼어남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성 교육에 있어서 정통적 그런 규범 교육이 아닌 신체 활동을 통한 체화에 의한 어,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기른 어, 길러서부터 체화된 어떤 인성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거죠. 실제 이제 사례죠. 아이들이 음,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는 선택과 또는 불안과 분노 상태에서 하는 선택과 반대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처음에는 압도당했지만 그걸 진정시키고 내가 조율한 다음에 하는 선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다루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그 리스크 이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좀 다루기 힘들었던 버거운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됐어. 그것이 나의 감정에 유일한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감정도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감정을 선택했더니 다른 판단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 삶이 조금 더 어, 나아졌어. 뭔가 이런 경험이 가능해질 틀을 만들어주는 것,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회정서 학습의 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인성교육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정서 학습이 국내에 도입되길 또 이제 희망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회정서 학습에 이제 카이셀 가이드가 있습니다. 도입할 때 이거는 이제 미국적 상황인 거죠. 미국은 이 카이셀에 등록되어 있는 셀 프로그램이 제가 모니터링 해본 바로는 8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50개 이상이 셀렉티드, 그러니까 엄선된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이제 30여 개는 막 도입 했을 때 케이스에 등록됐을 때는 셀렉트 되지 못해요. 프로마이징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만약에 프로마이징 단계에서 뭐 효과성 검증이나 근거 기반 또는 교실 도입에 있어서 여러 그 온오프 어떤 접근성이 가능해졌을 때 이제 그 셀 서포티브가 된달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셀렉트가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어떤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할지 그 전 단계에 우리 학교에 이 사회정서학습을 도입할 선생님 팀 그리고 우리 학교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회정서학습을 도입할 건지 그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카이셀이 이렇게 제공하는 그 리소스에서 어, 이제 이렇게
그 서칭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도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음, 학교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사회정서학습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비전을 공유하고, 어,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할 것인지, 그리고 함께 할 선생님들과 이제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자, 여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학교 전체 공지도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런 걸 실시합니다라고, 이게 이제 계획 수립에 있어서 첫 단추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선생님들과 이 참여하고 계시는 학교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사회정서학습 역량 강화. 저는 사회정서학습 역량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이 5개 모듈에 5개 그 자기인식, 그다음에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에 하위 요소가 있어요. 하위 요소가. 근데 보면 그 하위 요소에 맞는 활동들을 다 개발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또 딜레마에 빠지냐면, 그 역량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 활동을 했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또 통합하는, 아이 스스로가 그 전체 역량을 통합하는 거시적 눈을 또 떠가야 돼요. 이제 그걸 도와주는 활동이 또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완성본, 구조화된 사회정서학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사회정서학습 역량 증진을 이제 해야겠죠. 여기에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협업 이 체제를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연계 아시겠죠? 자, 거기에 이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회정서학습이 교실에 반영된 이후에 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고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를 또 호소하시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더 이렇게 어, 교실 현장에 맞게 이렇게 변형도 해 가야 돼요. 자, 이게 현재 어, 카이셀에서 제안하는 가이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 가이드 라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